어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선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텐데요. 사실 뭐 그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며칠 전이 아니죠. 몇 주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되겠나 걱정을 좀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엘더 후보도 이거 상당히 부정선거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에도 보면은 하도 부정선거를 해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질 것 같다. 이번에 선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이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 염려하는 거를 가지고 아주 희한한 기사들을 지금 내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악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부터 우파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질 것을 미리 알고 핑계를 미리 대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편향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보도들을,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없었는데 자꾸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부정선거 하고 이야기를 미리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면은 자기네가 잘해서 이기는 거고 지면은 부정선거 때문에 지는 거다라는 식의 핑계를 대려고 이렇게 포석을 까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만든 겁니다. 이 언론들, 가짜 언론들이. 상당히 저희가 좀 속상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마약쟁이를 잡았는데 차 뒤에서 우편 투표 용지들이 잔뜩 나오고, 그리고 어제도 보도해 드렸지만은 투표하러 갔는데 이미 투표한 거로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봤더니 그 선거구가 공화당원들이 많은 지역구였다라는 이야기. 이건 참 저희가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선거에 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졌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진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하는가? 적어도 레리 엘더 후보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승복연설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승복연설 내용을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My opponent, Governor Gavin Newsom. Come on. Let's be gracious. Let's be gracious in defeat. We recognize that we lost the battle, but we are certainly going to win the war. We are forcing them now to pay attention to the problem of homelessness. We are forcing them now to do a better job on schools. We are forcing them now to do a better job on clearing our forests. We're forcing them now to do a better job about energy. We are forcing them now to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ey should have paid attention to 2 years ago. They are now listening in ways they never listened before. They're now hearing us in ways they never heard us before. They're now going to work our problems the way they've never done before. I'm not somebody like my opponent who was born on third base and thought he hit a triple. I'm somebody from the inner city whose parents came here, as I said, with nothing, who worked hard, love you too, who worked hard, who believed in the American dream. And we believe in the American dream. We believe in a country. We believe in the vision of Martin Luther King. We believe in hope, true unity. We don't divide by race. We don't divide by gender. We don't divide by sexual orientation. We don't divide by ethnicity. We don't divide by religion. We unite. Men, women coming up to me crying, saying that for the first time, you've now given me hope that things can turn around. Now, tomorrow I'm going to be asked by all the members of the media,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hat happens after all of this? As a former radio host, let me just say this. Stay tuned. God bless you. 예, stay tuned. 예, 일단 기다려보십시오. 예, 채널 고정, 한국에서는 채널 고정이란 표현을 쓰는데 stay tuned.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리 엘더의 역량을 제가 이번에 보았고요.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주지사 선거에서
붙어서 좋은 결과를 내주기를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한 내용인데 68%가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오늘 아침 현재 뉴섬이 리콜에 성공할 경우 교체될 46명의 후보들이 46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엘더 후보가 46.9% 아침에 본 것이었습니다. 지금 총님이 48%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최종 집계가 그렇게 나온 것 같죠. 48% 거의 절반 가까운 표를 얻은 겁니다. 46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단연 그렇게 돋보이게 했다라는 거. 2등을 한 후보가 민주당의 페프레스 후보였는데 페프레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되는 차이가 엄청나죠. 50% 가까이 되는데 래리는 근데 케빈 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되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뉴섬이 리콜이 성사가 됐다면 그러면 이제 엘더 후보가 주지사가 될 뻔했죠.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흑인 주지사 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한번 쓸 뻔했는데 내년에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이 엘더 후보가 좀 전에 보셨던 영상에서 했던 말들 중에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패할 때는 품위 있게라는 이야기 이제 처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gracious in defeat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표현이요. To be humble in victory and gracious in defeat라고 그래서 이겼을 때에는 승리했을 때에는 겸손하고 패했을 때에는 품위를 지켜라 라는 격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일단 졌다라는 걸 인정을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지더라도 좀 멋있게 지자. 깽판 치고 지지 말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지금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챙기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모습을 인간 존엄성을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나는 여러분이 민주당원이든 무소속이든 공화당원이든 우리 모두가 선거의 진실성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가 공정한 선거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선거가 치러진 것 같다라는 아주 찜찜한 느낌을 저희한테 강하게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더 후보 같은 경우에 승복 연설을 하면서 전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다 부정선거다 전부 다. 선거가 다 부정선거가 치러졌으니 제대로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이제 엘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블루스테이트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언급을 좀 자제하는 것이 차라리 내년 선거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얼마나 개판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놓습니다. 엘더 후보가 내가 왜 주지사 선거에 뛰어들었느냐 나왔느냐 그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게빈이 실수한 실책들을 이야기를 하죠. 노숙자에 대해서 잘못했고 일자리 문제 잘못했고 코로나 대처 잘못했고 여러 가지 잘못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메리칸 드림이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것이 그 한 단어가 결국에는 지금 보수와 급좌 진영을 딱 구분짓게 해주는 아주 명확한 구분선이 되어준다. 리트머스 시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메리칸 드림들을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혹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다 끝났다. 옛날 얘기다. 아메리칸 드림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뭡니까?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래 태어났던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 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챙길 수 있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오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가만히 와서 일단 미국 땅에다가 발을 들여놓으면은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좋은 나라야. 이래서 오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죠. 아메리칸 드림은 기본적으로 잘 살자라는 새마을운동 같은데 느낌이,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현실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것을 제공해 왔습니다. 언젠가부터 그것이 없어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다시 좀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이 약속,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지금 연방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상당히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쉽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복지를 늘리니 어쩌니, 뭐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하니 어쩌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다. 여러 차례 저희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열심히 살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국민들한테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 그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게.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역할, 지금 이제 엘더 후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도 무일푼으로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이곳에 정착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덕분에 엘더도 어렸을 때는 뭐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긴 했으나 그 성장해서 계속 공부하고 어느 정도 자기 프로페셔널 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뭐 뉴섬 주지사처럼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기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주제에 혼자서 자기가 똑똑하고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자가 부자로 고착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으로 고착이 되고 부익부 빈익빈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그나마 중앙에서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중산층들이 그나마 점점점 없어져 가느냐, 아니면 중산층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하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항아리처럼 돼야 되는데 저소득층, 빈곤층은 점점 작아지고, 또 부자들은 뭐 특수한 부자들은 좀 소수의 부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중산층들이 풍부하게 늘어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 이 급진 좌파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은 이 피라미드식입니다.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상류층 사회는 계속해서 부를 챙기고 점점점 중산층은 이렇게 점점점 말라가서 밑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그래서 지금 빈곤층들이 늘어나는 중산층 죽이기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1년에 한 4만 불 정도 버는 사람이 오바마 케어 받는 거하고 1년에 4만 5천 불 버는 사람이 오바마 케어 받는 혜택하고, 차라리 내가 돈을 5천 불 덜 벌고 말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확 달라집니다. 나랑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5명이면은 그 집은 갑자기 돈을 막 벌죠.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막 주니까. 똑같은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여럿이 있으면은 돈을 더 많이 챙기는. 물론 밥값이 더 많이 나가긴 하겠지만 식구가 많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결국은 내가 내는 세금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일했는데 세금을 냈는데, 그런데 나는 세금을 다 가져가고 애가 많은 집은 세금을 더 깎아주고 오히려 돈을 더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자체를 좀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별거 아닌 꼼수를 자꾸 쓰게 만드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이렇게 줄이면은 내가 오히려 정부 혜택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네. 이런 식의 꼼수를 쓰게 만들면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민권 변호사 겸 라디오 진행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레오 터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레오 터럴이라는 분은 박스뉴스에 좀 가끔 출연을 하시는데, 이 터럴이라는 분이 박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오늘 박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대 자금이 결국에는 엘더 후보를 악마화하는 내러티브 전술을 펼치게 해줬다. 그것 때문에 이 리콜 선거에서 진 것이다 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자본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엄청나게 TV 광고를 때려대니까 이 사람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뜩이나 블루 스테이트인데 캘리포니아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엄청난 돈으로 광고를 해대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엘더는 나쁜 놈이구나 라는 인식이 그 안에서 퍼졌다. 어떤 식의 이야기가 돌았느냐, 얼굴만 까맣지 실제로 속은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다. 네. 우리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은 겉은 흑인일지 몰라도 속은 완전 백인이랑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많았죠.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속은 백인이야, 겉은 흑인인데 속은 백인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자다, 속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얼마나 거기에 세뇌가 됐으면은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고릴라 가면을 쓰고 엘더한테 뒤에서 가가지고 계란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이다. 그 엄청난 돈이 얼마였을까? 8월 말까지 신고된, 선관위에 신고된 걸 보면은 8월 말까지 신고된 내용에 게빈 뉴섬 선거 캠프 측에서는 약 7천만 달러가 모금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엘더 후보 쪽에서는 1,500만 달러가 모금이 됐다라고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대 1,500만이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4배를 넘어서 거의 5배 가까이 되는 차이가 나는데, 이게 상당히 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근데 그러면은 이 개썸이랍니다. 게빈 뉴섬한테 그 도대체 누가 그렇게 돈을 주었느냐? 이것도 박스뉴스에서 그 리스트를 쭉 몇몇 리스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제가 잠깐 불러드리자면은 넷플릭스에서 그 넷플릭스 CEO가 3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뉴섬한테. 310만 달러. 넷플릭스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렇습니다. 조지 소로스 100만 달러 기부했죠. 프리실리 첸 75만 달러. 아메리칸 비버리지 어소시에이션, 이거 주류협회 같은 건데요. 그 캘리포니아 지부에서 25만 달러. 에어비앤비도 대표적인 좌파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10만 달러 기부했고요. 앤썸 블루크로스도 10만 달러. 우버에서도 5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요. 월그린, 약국 있죠? 월그린에서도 5만 달러. NBC 유니버설에서도 5만 달러. 그 다음에 앤허이저 부시라는 데에서도 5만 달러. 워너브라더스, 여기도 4만 달러. AT&T가 10,000달러 기부했다고 하고요. AT&T 회사 규모에서 10,000달러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캘리포니아 맥주 및 음료 도매업자에서도 뭐 25,000달러. 이것도 이제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해서 정치활동위원회, 이런 이제 기금 모아가지고 주는 이런 보통 이제 주류 단체들이, 그리고 영화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 주류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뉴섬 주지사한테 거액의 기부를 한 것으로, 여기에 이제 테크 회사들이 기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좀 더 지능적으로 했겠죠.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비영리 단체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비영리 단체가 선거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겠죠. 마커 주커버그는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 지원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대 자금들이 투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돈싸움에서 진 것이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한번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의 선거가 돈 선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 보수 진영에서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 모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캘리포니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년 중간선거 때에도 이런 이슈가 나올 텐데요. 좌파들은 엄청난 자금을 지금 기부금으로 끌어냅니다. 결국 이 좌파 도네이션 하는 좌파들의 이 기부금이 내는 사람들이 왜 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돈을 낸 만큼 그 기업들이 무엇인가 챙겨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뭐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지 말자, 우리만 깨끗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싸워야 하는. 돈 가지고도 제대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마음만 응원할게요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진짜 난 저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후보한테 단돈 5불이라도 후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게임이 되지가 않더라. 내가 5불 하는 거가 그렇게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줍니다. 예, 정말 줍니다. 이 대형 팩들이 기금들을, 정치 자금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 대형 팩들이 한 가지 보는 것이 뭐하냐 하면은 선거 캠프에 후원금을 기부한 액수가 아니라 몇 명, 그러니까 인원수를 봅니다. 몇 명이 저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가. 근데 그냥 말로만 지지하는 사람 몇 명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단돈 5불이든 10불이든 돈을 입금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봅니다. 돈을 입금하면은 당연히 이름하고 주소가 같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을 드러내면서도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선뜻 몇 푼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인원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기부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려면은 제대로 이겨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돈 문제 함께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선거 안타깝긴 한데 뭐 이제 1년 2개월 있으면 내년에 또 한번 크게 붙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게빈 뉴섬이 지금은 살아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